이순신은 드라마틱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순신의 죽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종 때 영의정이었던 이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이순신은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다. 큰 공이 용납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몸을 죽였다. 슬프다. 이순신의 죽음은 임진왜란 마지막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대사학계의 정설은 이순신은 전사했다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죽음에는 너무나 이상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야기 탐정은 그 기록들을 추적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순신은 암살당했다. 가장 크게 웃은 자가 범인이다. 범인은 거식이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라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암살당한 이순신 장군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탐정이 된 기분으로 저와 함께 이순신 암살 사건을 수사해보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순신 암살 사건 수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건 현장 기록을 샅샅이 살펴본다. 2단계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내고 조사한다. 3단계 배후에 공범 용의자가 있는지 조사한다. 4단계 용의자들 중에서 가장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범인으로 추정한다. 5단계 방증 기록을 조사 분석해서 범인을 확정한다. 자, 그럼 수사를 시작합시다. 1단계 사건 현장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현장이죠. 이순신이 죽었을 당시에 작성된 신뢰할 만한 기록은 4개입니다. 소문을 듣고 일반 사람들이 쓴 기록은 읽어보니 신뢰도가 떨어져 제외합니다. 첫 번째 기록은 이순신의 조카 이분이 쓴 행록입니다. 이분은 이순신 산하에서 수군의 행정사무를 담당했습니다. 명수군과 통역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임진왜란 후 과거시험 문과에 급제한 수재였습니다. 이순신의 큰아들 이해와 조카 이완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의 배 대장선에 타고 전투를 했습니다. 노량해전이 끝나고 이해, 이완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사건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록을 보겠습니다. 11월 19일 새벽 이순신은 한창 전투를 지휘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탄환에 맞았다. 전투가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순신은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 이때 이순신의 큰아들 이해와 조카 이완이 화를 지고 곁에 있다가 울음을 참고 서로에게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되다니 슬픔이 끝이 없다. 하지만 지금 곡소리를 내면 온 군대가 술렁이고 적들이 이 틈을 타서 기세를 올릴지 모른다. 그러면 시신도 보전하여 돌아갈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시신을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순신을 모시던 종 금이와 이해, 이완 3사람만 그 사실을 알았다. 가까이 믿고 따르던 송일육 등도 알지 못했다. 이들은 깃발을 휘두르며 계속 독전했다. 왜적이 진린의 배를 에워싸서 거의 함락될 상황이었다. 이순신의 배가 지 독전하는 것을 보고 여러 장수들이 서로 다투어 달려갔다. 진린의 배를 포위망 속에서 구해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순신이 갑자기 날아온 탄환에 맞았습니다. 누가 쏜 탄환인지 모릅니다. 이해, 이완, 금이 3사람만 이순신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이순신의 죽음을 숨기고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유성룡이 쓴 징비록입니다. 이순신이 죽은 날 유성룡은 파직되었습니다. 그 후 유성룡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사건 현장에 대해 듣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달아나는 왜군을 추격하여 남해의 경계에 이르렀다. 이순신은 왜군의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직접 힘을 다해 싸웠다. 그때 날아오는 총알이 이순신이 가슴을 뚫고 등 뒤로 나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부축하여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이순신이 말했다. 전투가 급박하니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었다. 이순신의 조카 이완은 평소 담력과 기량을 갖추고 있었다. 이순신의 죽음을 비밀로 했다. 이순신의 명령이라며 더욱 강하게 싸움을 독려하니 군사들은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질린 도둑이 탄 배가 적에게 포위당하자 이완이 멀리서 이를 보고 군사들을 지휘하여 그를 구원했다.
징비록의 기록은 이분의 행록과 같군요. 그런데 총알이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다는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기록은 선조실록입니다. 11월 27일 기사입니다. 좌의정 이덕형은 채찰서로 전라도에서 군사행정과 명나라 군대의 보급을 맡고 있었습니다. 노량해전 후 이덕형이 한양으로 올라와 노량해전에 대해 종합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이순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과 부하장서 10여 명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 대신이 죽으면 사관이 그 대신에 대해 논평하는 것을 실록에 기록합니다. 이순신이 죽은 현장 기록은 사관이 이순신을 논평하는 글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덕형에게 들은 이야기겠죠. 사관은 논한다. 명군과 노를 저 밤새도록 나아가 날이 밝기 전에 노량에 도착하니 과연 많은 왜적이 왔다. 불시에 진격하여 한참 혈전을 하던 중 이순신이 몸소 왜적에게 활을 쏘다가 왜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아 선상에 쓰러졌다. 이순신의 아들이 울려고 하고 군사들은 당황하였다. 이문욱이 곁에 있다가 울음을 멈추게 하고 옷으로 시체를 가려놓은 다음 북을 치며 진격했다. 모든 군사들이 이순신이 죽지 않았다고 여겨 용기를 내어 공격하였다. 왜적이 마침내 대패하니 사람들은 모두 죽은 이순신이 산 왜적을 물리쳤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12월 18일 기사입니다. 도원수 권율이 보고했다. 통제사 이순신이 전사한 후 손문욱 등이 임기응변으로 잘 처리한 덕분에 죽음을 무릅쓰고 혈전하였습니다. 손문욱이 직접 갑판 위에 올라가 적의 형세를 두루 살피며 지휘하여 싸움을 독려하였습니다. 질린 도둑이 함모를 면한 것도 우리 수군의 공이었습니다. 선조실록 12월 25일 기사입니다. 군공청에서 아뢰었다. 손문욱이 군사를 지휘하여 싸움을 독려한 공은 당상직을 초수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선조실록은 행록과 징비록과 전혀 다르네요. 다른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문옥과 손문욱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손문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순신이 맞은 총알은 왜적이 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신의 아들은 울고 군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손문욱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대장선을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관직이 없던 손문욱은 노량해전의 영웅이 되어 졸지에 고위 관직인 당상직까지 추천받았습니다. 벼락 출세했습니다. 다음은 선조실록 1599년 2월 8일 기사입니다. 형조 정랑 윤양이 통제사가 주둔한 전라도 고금도에 내려가 임금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왔다. 통제형의 수군 장수들이 소청한 말을 보고했다. 노량의 전공은 모두 이순신이 힘껏 싸워 이룬 것입니다. 불행히 이순신이 탄환을 맞자 군관 송일읍 등 30여 명이 이순신의 아들과 조카의 입을 막아 곡성을 내지 않게 했습니다. 서둘러서 생시나 다름없이 뿔나파를 불어 모든 배가 이순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게 해서 승세를 이루었습니다. 손문욱은 일본에 붙잡혔던 하찮은 포로인데 우연히 한 배에 탔다가 공을 가로챘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분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수군 장수들의 주장은 앞의 기록과 완전히 다르네요. 우선 송일입 등 30여 명이 이순신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대장선을 지휘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손문욱은 일본에 붙잡혀간 포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문욱이 대장선에 우연히 탔다가 공을 가로챘다고 했습니다. 쇼킹하네요. 도대체 어느 기록이 진실일까요? 네 번째 기록은 선조수정실록입니다. 광해군 때 편찬한 선조실록이 부실하다고 인조 때 보완한 것이 선조수정실록입니다. 수정실록은 노량해전 기사 중에서 이순신이 죽은 현장 기사만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해 경계까지 추격하여 이순신이 몸소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힘껏 싸우다 날아온 탄환에 가슴을 맞았다. 좌우가 부축하여 장막 속으로 들어갔다. 이순신이 말하기를 싸움이 지금 한창 급하니 조심하여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하고 절명하였다. 이순신의 형의 아들인 이완이 그의 죽음을 숨기고 이순신의 명령으로 더 급하게 싸움을 독려하니 군중에서는 알지 못했다. 질린 이 배가 적에게 포위되자 이완은 군사를 지휘해 구원하니 적이 흩어졌다. 진리는 자기를 구해준 것에 대해 살해하기 위해 이순신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의 죽음을 듣고 놀래 의자에서 떨어져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했다. 선조 수정실록은 선조실록을 싸그리 부정했습니다. 손문흑이 사라졌습니다. 이순신을 죽인 것이 적의 탄환이란 표현에서 날아오는 탄환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공식 기록이 이분의 행록, 유성룡의 징비록과 같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 기록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2단계 수사로 넘어갑니다.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내고 그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문제의 인물은 손문흑입니다. 여러 명이라면 골치가 아팠을 텐데 한 사람이라 수사가 쉽게 풀리네요. 우선 손문흑은 실존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손문흑 관련 기사가 선조실록에 45번, 선조수정실록에 1번, 광해군 일기에 5번 나옵니다.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손문흑은 이순신이 배에 탔을까요? 선조실록에서 수군 장수들이 왜군의 포로가 우연히 탔다고 한 말 기억나시죠? 따라서 손문흑이 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행록, 유성룡의 징비록, 선조 수정실록의 사건 현장 기록에 손문흑의 이름은 왜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조선 수군이 아닌 자가 우연히 탔으니 조선 수군들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인물, 손문흑은 누구일까요? 당시 되토미가 죽고 왜군이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남해안에 주둔해 있던 다른 왜군 부대는 철수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에 있던 고니시 부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순신이 바다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순신은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난중일기에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순신은 어떻게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할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난중일기는 11월 17일에 기록이 끝납니다. 18일에 노량해전을 하러 출전했고 19일 새벽에 죽었습니다. 손문흑은 일본군 포로였다고 하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대장선에 탔습니다. 그렇다면 손문흑의 이름은 반드시 난중일기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손문흑이란 이름이 난중일기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7일 이전에 이순신이 만난 적도 없던 손문흑이 18일에 이순신이 배에 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문흑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순신이 배에 탔을까요?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손문흑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손문흑을 조사하면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영상이 너무 길어졌군요. 덕분에 휴식을 하시죠. 맑은 머리로 다음에 손문흑을 본격적으로 수사합시다. 놀라운 비밀이 드러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